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5, 6월 강의가 그저 시작하는 첫날이죠. 3, 4월부터 쭉 이어져 오던 거라서 뭐 9주차, 제가 9주차라고 적을까? 1주차라고 적을까 고민했는데 오늘 강의 계획서가 하나 그저 5, 6월 부분 다시 한번 좀 진도 나가는 거 알아보고 또 지금 우리가 이미 3, 4월 신의사 영역을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 공부를 같이 그저 반복 복습해 나가면서 또 진행을 하셔야 해서 그 부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거 강의 계획서 같이 보고 바로 음악교육론 진도 나갈게요. 자, 일단 먼저 5, 6월 강의 8주예요. 8주 과정인데 본 이론 과정은 7주에 끝이 나고요. 마지막 한 주, 마지막 8주 차에는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마지막 8주 누리과정반 모의시험 실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거기 이 모의시험은 우리 모의고사 그 동형시험처럼 A형 8문제, B형 8문제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하면 40점, 40점에 80점 만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100점 만점으로 할 생각이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그 신의사예자 이 누리과정 반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시험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해서 오전에 시험 보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이제 해설 강의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한 걸 한번 중간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지 꼭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5, 6월 지금 3, 4월에 뭐 많이 다지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5, 6월 과정 충실히 밟으면서 복습하시면 되니까요. 그때 좀 뭐 마지막에 시험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 당연히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영역별로 다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절대 지금은 포기하거나 이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역은 이제 우리 5, 6월에 다룰 영역은 예술경험, 자연탐구 그리고 운영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술경험은 우리 교과로 따지면 음악과 미술이 들어있는 것이고 자연탐구는 수학, 과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운영편은 말 그대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의 실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설계한 다음에는 적절한 교수 매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죠. 이제 교수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이렇게 진도가 나갈 이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3, 4월 때랑 똑같이 우리가 이제 8주 과정 이제 예자, 운 영역 밟으면서 각각의 그 시기 끝날 때마다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 풀이하시고 해설 강의 제공해 드리는 걸 수강하시면 되고요. 해설 강의는 우리 라이브반, 직강, 인강 모두 다 수요일 날 그죠?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이 되죠. 그거 이제 체크하시고 거기 주차별 일정 좀 한번 볼까요?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그죠? 직강 기준, 라이브반 기준 예술경험 영역 오늘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음악 우리 오늘 진도 나가기로 했죠. 음악이랑 뒷부분의 전통예술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전통예술에서 우리 춤, 우리 미술 그리고 우리 소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춤하고 우리 미술에서는 뭐 그렇게 암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소리 중에 특히나 국악장단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진도가 나가고요. 다음 주는 미술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각 단원 끝날 때마다 해설서 가져오셔서 그죠? 저랑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기출 해설 이제 영상 제공해 드리면 수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학과 수학이 3주차, 4주차에 진행이 됩니다. 자연탐구죠. 그리고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챕터가 총 3개로 3, 4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면 1주차에는 그러니까 5주차가 되죠. 운영 영역의 1주차에는 챕터 1과 챕터 2의 중간 정도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6주차가 될 때는 챕터 2 다 나가고 그리고 7주차에는 조금 남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3, 4 챕터 3, 4를 모두 진행한다 이랬는데 사실 챕터 4가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놀이 실행자료 보면서 다 다뤘던 부분이라서 챕터 4는 생략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라서 빼고요. 챕터 3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 운영편에서 우리가 이제 교원력 개발 평가라든지 유치원 5주기 유치원 평가 이런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부 정책들을 또 같이 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주로 나눠서 운영 영역을 진도를 나갈 이제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선생님들 이제 시험 보러 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6월에 만약에 추시가 갑자기 있다 해도 우리가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공부를 사실은 하셔야 하고 전 항상 하반기는 그냥 우리에게 보너스로 있는 시기지 그때 뭘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상반기에 모든 것들이 잘 다져져야지 하반기에 가서 빛을 발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 우리 선생님들 조금 날씨도 따뜻해졌고 마음이 좀 풀렸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느슨하게 자기 관리를 안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긴장 놓치시면 느슨하게 이렇게 늦추시면 안 되고 뭐 날이 따뜻해지거나 꽃이 피거나 말거나 내년에도 꽃은 피고 내년에도 봄은 오고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그 목표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선생님들 달려나가셔야지 마음이 풀리고 긴장이 늦춰지고 나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심각하리만큼 반복하셔야 돼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 할 만큼 내 지식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계속 인출하고 이런 과정을 밟으셔야지 합격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합격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마음을 다시 굳건히 하셔야 하고 느슨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 꼭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8주차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의시험. 이때 내가 적어도 몇 점 이상은 받아보겠다. 100점 만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 난 90점 이상 받겠어. 뭐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사 개로는 빼고 5개 영역과 운영편 중심으로 출제를 할 거니까요. 그거 한번 목표 세우셔서 이제 알차게 8주를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 이제 합격 따지기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진행되는데 한 주 공강 일주일 쉬고 그리고 7월 9일에 개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강의 진행할 때는 교육과정 이거 우리 교재 학원이 필요하네요. 그죠? 예, 학원 준비하시고 해설서 각 영역 끝날 때마다 다룰 거니까 그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진행되는 확인학습 테스트는 우리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지금 매주 선생님들 성실히 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셔야 하고 얘는 이제 어떤 용도로 해야 되냐? 그냥 테스트하는 정말 말 그대로 테스트라 생각하시고 내가 못 쓴 부분, 답을 못 쓴 부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료를 계속 넘기면서 외우고 다니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저라면 저는 작은 노트에 기본 확인학습 문제 틀린 것들을 해서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반성적 사고의 정의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틀렸어요. 뭔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성적 사고의 정의라고 키워드 같은 걸 적어놓고 자꾸 보고 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사실 뭐 다양한 전략이 필요가 없고 아주 최소한의 단서를 보고 그와 관련된 내 지식 모든 것들을 다 꺼내내냐의 문제거든요. 동화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뭐뭐뭐 인출돼요. 연결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피아제 이론 먼저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그죠? 놀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것도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동화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도 내가 어디까지 꺼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종이에다가 선생님들 키워드들 몇 개 적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 쪽지 이렇게 그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아니면 어디 중간중간 놓으시고 하나 꺼내서 그 단어 보고 바로 내용 인출하고 이러는 것도 재미나게 공부를 좀 해보셔라. 늘 목차만 보면서 목차 순서대로 이렇게 인출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뭐 그냥 영역별로 막 다 섞인 것을 이제 모아놓고 그 부분에서 찾아서 이렇게 인출하는 것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 비고치기 하면 비고치기와 관련된 거 다 꺼내는 거죠. 우리 비고치기 발달에서도 배웠고 놀이에서도 배웠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과학에서도 배울 거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한다 생각하시면서 자꾸 자유자재로 지식들을 이렇게 좀 인출해내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학습 테스트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도 공부하신 거 확인하시고 틀린 것들 중심으로 모아놓고 그것을 다시는 틀리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용도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정해놓은 시간에 선생님들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 8주 진행되는 과정 보았고요. 이제 5, 6월 공부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느슨해지면 안 돼요. 여름 되면 더 날이 더워지고 좀 체력적으로도 지금 한 7개월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더 지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마음을 다잡으실 때고요. 목표를 이룬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 발령을 받아서 현장에 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이렇게 좀 일으키셔야 합니다.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같이 달려가고는 있지만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누가 결과를 만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교사가 될지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성실히 밟아야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리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자, 우리 5, 6월 8주 그리고 7, 8월 9주 그리고 9, 10월 8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하고 시험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5, 6월은 지금 예술 경험, 자연탐구, 운영편 강의 수강하는 부분, 그리고 밀리지 않은, 특히 인강 선생님들, 라이브반 선생님들은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직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결석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 친구 결혼식도 가지 말아라.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런 거 다 쫓아다니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뭐 이렇게 막 말씀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연구실 조교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 토요일 날 조금 사정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길래, 제가 그때 1, 2년 차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 한 말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나 옛날에는 선생님들 결혼식도 가지 말라 그랬어, 막 이랬는데 우리 선생님들 조금 이렇게 뭐 인간관계를 다 끊어라 이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하나에 좀 몰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진행되는 부분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수강하시고, 수강이 끝이 아니죠, 선생님들. 진도만 빼는 공부 힘 없습니다. 그죠?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고, 진도를 다 이제 수강한 후에는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진짜 공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 수강한 후 암기 해놨는데, 암기 옆에 사실 인출하고 적고 싶어요. 이거 암기까지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넣었다고 해서 내 게 아니라 꺼내야 돼요. 그렇죠? 인출부터 괴롭죠. 그 괴로운 게 공부인데, 그 인출을 계속 피하고 암기만 계속 넣었다고 내가 공부가 됐다 그러면 그건 큰 오산인 거죠. 그래서 꼭 인출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개론과 신의사를 안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론은 우리가 5, 6월 동안 한 번 정도 내가 반복한다라는 생각으로 쪼개 놓는데, 2번 할 수 있는 분들은 2번 하셔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해서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반복하셔도 좋고,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개론 전체를 2달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쪼개 놓으셔도 되죠.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문제인 거지, 하루에 조금의 어떤 아주 작은 양이라도 진행하는 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할 수 있는 만큼 담아 놓으시고, 신의사도 복습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영역별로 나눠 놔야 되는데, 사실 신 덩어리가 커요. 왜냐하면 건강안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건강안전은 별도로 빼서 매일 반복으로 이제 계획을 나누셔야 하고, 신이라고 해도 여기서 동작 교육 말하는 거죠. 동작 교육 부분을 이제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서 8월은 영역별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이제 영역별로 선생님들 다시 문제로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잘 잡히지 않은 개념 다시 잡고, 암기 안 된 부분 다시 이렇게 치밀하게 암기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이 8주 해놨는데, 모의고사는 7회예요. 7회인데 지금 7, 8월과 9, 10월 사이에 우리가 이번에 추석이 빠르더라고요. 추석이 9월 10일이 있어서 고주의 공강으로 이제 한 주 쉬고, 9월 17일이 모고 개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7주가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장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때도 이제 전체 영역을 뭐 2주에 한 번 혹은 1주에 한 번 이렇게 해독하는 걸로 이제 줄어들게 돼요, 모의고사가 되면. 그래서 각각 시기마다 다시 계획안을 또 나눠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번 내가 지금 총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5, 6월을 보내야 하고요. 제가 그 밑에 2번에 일주일 단위로 치밀하게 이제 보내야 한다라고 해서 일주일 계획표를 담아놨는데, 우리 선생님들, 직강 선생님들, 라이브반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토요일이 강의일이죠. 그럼 토요일 날 강의 듣고 1, 월, 화 정도까지는 그 주에 들은 강의를 끝내겠다는 욕심으로 달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일주일 내내 이렇게 늘려놓으시기보다는. 근데 뭐 육아를 병행하거나 일을 병행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또 다른 나름의 또 계획이 나와야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걔가 이렇게 막 3일 이상 갈 분량이 아니에요. 집중하셔가지고 한 3일, 4일 안에 얼른 끝내놓으시고, 그 뒤에 남아있는 수목, 금, 그 부분은 이제 신의사를 복습하는 걸로 넣는 거죠. 신의사 복습이라 했지만 우리 오늘 배운 음악 교육을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초기에 들어온 지식은 계속 인출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그 어떤 파지가 또 달라지니까요. 선생님 신의사 하면서도 계속 그 주에 배운 내용들을 인출한다 생각하셔야 하고, 그 밑에 줄 보니까 개론, 논술, 2019 누리과정, 법안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론은 매일 이제 1시간 30분 정도씩 만약에 시간을 한번 넣어보세요. 선생님 1시간 30분을 내가 개론 공부를 한다. 논술은 1시간은 해야 되죠. 논술은 1시간 넣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30분 우리 하래 해볼까요? 얘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반복할 부분이라서 이 녀석에 1시간씩 이렇게 지금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 2월에 이미 강의 들으면서 내용 다졌으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영역 빨리 인출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해설서 내용 한 20분, 25분, 한 영역 인출하는데 한 5분이면 되죠. 그죠, 선생님들? 이거 외운 거, 그 고시문 내용 말하는 거예요. 한 5분, 6분 정도 빨리 써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설서 공부를 한 20분, 25분. 해설서 공부도 우리 선생님들 많이 읽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읽는 공부는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럼 아예 읽지 않고 어떻게 공부해요? 초기에는 읽고 이해해야 되지만 한 번 읽었다 그러면 그 자료가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핵심 키워드가 나와야 되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워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키워드를 먼저 인출한 다음에 다시 줄글을 읽더라도 인출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글을 읽었다. 그 다음은 무조건 인출할 수 있는 키워드 찾기. 그거 안 찾고 쭉 읽기만 내려간다. 다음에 또 쭉 읽는다. 그 다음에 또 쭉 읽는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공부가 아니고 인출하는 공부여야 하고 키워드 부분을 중심으로 외운 것을 꺼내는 시간으로 30분 정도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이랑 안전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도 한 1시간 투자할까요? 우리 유교법부터 사실 법도 좀 볼 게 많고요. 안전은 법규가 따로 있었지만 걔는 뭐 영역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안전 공부도 하루에 한 40분 정도는 해야 되죠. 한 영역 끝낼 때. 예를 들면 뭐 교통안전 부분을 한다 그러면 교통안전과 관련된 도로횡단 5원칙 외워야 하고 그다음 이제 뭐 아이들 통학버스와 관련된 부분 공부하셔야 하고 관련 법규 보셔야 하고 이러니까 한 40분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규 그 유아교육법 뭐 교사론 이런 부분에 법 사회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법을 좀 보긴 했죠. 그 인성교육진흥법도 있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한 20분 정도씩 하루에 항상 똑같이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개론, 논술, 2029 개정 누리과정, 법안전 이 부분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지금 이게 4시간이 나와요. 그럼 하루에 내가 공부를 9시간 한다고 했을 때 4시간이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나머지 5시간은 이번 주에 진행한 부분, 그렇죠? 음악 교육을 토요일에 강의 들었으니까 일월화 요 정도까지 혹은 뭐 수요일까지 가야 되면 수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5-6시간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론 공부에 투자를 해 두셔야 하고 수목 남아있는 시기도 마찬가지죠. 한 5-6시간 정도 집중해서 신의사 부분을 복습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누리과정부터 할 거야. 그러면 누리과정이 아침 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개론 먼저 인출할 거야. 그 다음 이제 누리과정을 중간에 넣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논술 1시간 쓰고 그 다음 법규랑 안전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하루 일과표에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것들이 안배되어서 반복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은 우리가 지금 5, 6월에도 계속 강의가 진행을 되고 있어서 우리 화요일 정도에 우리 화요일 직강 라이브반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일단 논술데이 해놓고 개론이랑 이런 부분이 빠지면서 한 6시간 정도 논술 강의 들으면서 그저 공부하는 시간 확보해 놔야 하니까요. 화요일은 좀 중간에 집중적으로 논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날은 1시간 정도씩 논술이 이제 조금씩 재진술 해보고 문장이나 어휘 이런 것들 암기하고 그죠. 또 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러는 시간을 이제 나눠서 가지면 되겠죠. 좋아요. 계획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험. 그래서 선생님들 치밀하게 한번 계획표를 짜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 짜다가 뭐 고민되거나 혹은 뭐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라이브 인강 선생님들은 카페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계획표도 이렇게 살펴보고 뭐 또 좀 추가할 부분 이런 것들 또 안내 드릴 수 있으면 안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5, 6월 계획을 조금 탄탄하게 짜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밑에 공부는 전략적으로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강의 시간이에요. 사실 강의 시간에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해한다 해서 이제 어떤 내가 엄청 그죠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놓쳤는데 진도가 저기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박수민이 좀 말이 빠릅니까, 그죠? 그리고 얼른 또 진도를 쭉쭉쭉 나가는 상황인데 내가 잠시 다른 생각하고 돌아왔더니 벌써 이게 어디야 이러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사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강의 시간이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는 거야 하고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막 머리가 같이 그죠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팔도 멈추면 안 되죠. 손도 빠르게 쓰면서 말을 설명을 받아 쓴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움직이셔야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정말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쓰고 3박에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직전 직후 시간도 쉬는 시간 황금같이 사용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들어온 지식 그거 금방 날아가지 않도록 얼른 잡아놔야 되죠. 책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을르리가까지 다 다시 정리한 부분 읽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두시는 걸로 해서 강의 시간에는 조금 선생님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감각이 다 살아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집중하시고 힘들게 얻은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명제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조금 더 고생하신다는 생각으로 강의 시간에는 집중하시고 강의가 끝나면 저가 지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셔야 돼요.
너무너무 집중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지치는 상태가 돼야지 끝났다 하고 막 신나서 그러면 그거는 집중한 시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내가 지쳐야 한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들 말하지만 사실 인출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넣는 것보다 꺼내는 게 더 중요하고, 셀프 테스트 꼭 해라. 백지 쓰기 하거나 혹은 말로 스피치 테스트 그랬는데, 정말 내가 강사가 돼서 강의하듯이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이 부분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도 나 혼자. 그래서 내가 정말 말로 잘 꺼내는지, 내가 스스로 내가 설명하고도 만족하는지, 뭐야 이렇게 똑똑해 하면서 다음 영역도 인출하시고 이렇게 자꾸 말로 확인해 나가셔야 하고요. 또 이제 말로만 인출하면 사실 시간은 조금 빨리 단축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이 이제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쓰는 공부도 같이 병행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도 쓰고 그러긴 하시던데, 꼭 이렇게 종이에다가 손으로 써보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포함시키셔가지고 서술형 대비해야 하니까요. 백지 쓰기도 꼭 해 나가시고요.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소형력으로 나누는 거죠, 선생님들. 전체 다 한 번에 못 데려가요.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하고 나면 처음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작게 쪼갰냐가 중요한데, 이 소형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부하실 때, 공부 같이 할 때 이렇게 목차를 짜드리는데, 예를 들면 오늘도 음악적 요소부를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음악적 개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음색도 나오고 빠르기도 나오고 샘여림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박자, 리듬, 선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음악적 개념 이 부분을 나는 하나의 소형력으로 할 거야 하고 나서 이제 음색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고 형식까지 갔어요. 다시 음색으로 돌아가려니까 기억이 안 나. 음색 같은 건 쉬운 거니까 뭐 음의 색깔 이러면 되는데, 사실 다른 부분들, 좀 낯선 부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쪼개야 되죠, 소형력을. 음색 공부하고 그다음에 샘여림 들어가고 빠르게 넘어가기 전에 또 음색 가서 인출하고, 샘여림하고 빠르게 하고 다시 또 샘여림 인출하고, 그다음 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다시 음색 인출하고, 그건 거예요. 한 페이지. 교재 쪽수로 따지자면 한 면 정도는 소형력으로 잡아서, 여기서 이제 영역이라 하니까 우리가 좀 넓게 보이지만 아주 작은 범위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냐의 문제인 거니까요. 초기 공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려면 진도가 사실 잘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놔야 다음 주에 인출할 때 그게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작게 반복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소형력 암기한 다음엔 바로 인출해라. 탁 책 덮고 고개 들고 말로 꺼내는 거예요. 음색이란 음질과는 다른 것으로 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런 색깔을 말해. 그래서 모든 소리마다 다 각각의 독특한 어떤 그런 소리의 어떤 색이 있어. 음질이라는 건 구분하라고 했어. 이렇게 강의에서 들은 것들을 같이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음질이라는 건 소리의 상태로 얼마나 선명한 정도인지 말하는 거야. 음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샘여림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하기 전에 또 다시 음색을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작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하셔야 하고요. 책 읽기만 하거나 테스트 없이 계속 암기만 하는 그런 공부는 절대 지양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 이제 눈에 띄게 만들어라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가 공부하는 주변에 공부할 것들이 붙어있거나 목차가 붙어있거나 그래야지만 그게 공부 환경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그 경로에도 뭔가 내가 잘 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붙어 있다거나, 핸드폰에도 거기 앞에 암기 안 되는 것들을 붙여놓는다거나, 뭐 나름의 선생님들이 전략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과 같아서 합격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선생님들 이렇게 집요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셔야 하고, 하루 종일 임용 생각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누군가는 눈 뜨자마자 인출하는데 그 사람 당해내겠어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나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출할 거 뭔지 생각하고 자고, 뜨자마자 인출하고 있는데, 문식성 발달이라 뭐고 이렇게 인출하고 머리 감으면서 인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름의 또 선생님들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 내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산책하거나 좀 생각을 정리할 때도 좀 여유를 갖고 마음을 좀 이렇게 챙김할 때도 계속 생각은 임용 생각이어야 돼요. 어떤 교사가 될까? 아이들 만나면 어떤 활동을 할까? 아이들의 놀이를 내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개정 누리 과정에서 놀이 지원자 역할을 강조하는데 나는 어떤 교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임용 공부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 집중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셔야 하고요. 계속 나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선생님들 다 합격했고, 그 합격한 선생님들 다 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능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이런 생활 속에서
작은 순간순간에 임한 자세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다시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냐가 1년 후에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거. 하루하루 그냥 허투루 절대 보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꼭 적어 놓으시고, 한 번에 다 전체는 안 바뀌지만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해야 될 거 밑에 나왔는데 그거 우리 아까 나눈 이야기니까요. 그죠? 선생님, 그 매일 해야 될 것들도 챙기셔서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하고요. 그 뒷장은 제가 이제 앞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뒤처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5월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욕과 집중력 이렇게 해서 있는 글도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어떤 인내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했더니 견딜만 하더라. 버틸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니까요. 우리도 일기도 쓰고 합격한 나의 이후의 교사의 모습도 자꾸 선생님들 이미지 메이킹 하시고 이런 좀 과정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부 계획 우리 또 한번 세워보도록 해요, 선생님들. 네.